자, 이번 특종 제목 한 줄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글입니다. 응? 나 오늘 첫 출근했는데 1시간 만에 그만뒀어. 출근해서 화장실 갔는데 변기가 화변기인 거야. 5분 동안 갈등하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나왔어. 다시 일자리 구할 생각하니까 막막하다 라며 어렵게 들어간 회사의 퇴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회사입니다. 그 사이 화장실을 몇 번은 가야 될 수 있죠.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해야 장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게다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위생적으로도 그닥 좋지가 않은 거죠. 예. 잔변이 남아있을 때가 많죠. 오히려 이제 저런 방식이 앞사람이 남의 거를 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많죠. 자, 그렇다 보면 화장실 가는 걸 참게 되겠죠. 그러면 참으면 어떻게 되면 이게 병이 됩니다. 그럼. 예,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요, 공감은 가면서도 굳이 그랬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일단 제 사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기사니까 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게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 그래, 중요했던 너무나 거야. 고통스러운 부분이라면 중요했던 거야. 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당 사연의 누리꾼들은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면 면접 볼 때 확인했어야지. 하루 만에 퇴사라니 민폐라는 비판적인 반응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사람으로서 화장실 완전 중요해 그럼.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연뿐만 아니라 남녀 공용 화장실 너무 불편한데 퇴사해도 됨. 갈색 착색된 변기 못 참고 결국 퇴사했음. 이렇게 화장실 문제로 퇴사를 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사실. 그만큼 많은 분들께 이 화장실이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의견이 분분한 거 별로 봐서 논란이 될 만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왜냐면은 저거 하나로 하루를 망칠 수 있거든요.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화장실 환경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너무 싫어.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어른의 모모 지적. 문제 될까? 자, 이번엔 연애 8개월 차 큰 고민이 생긴 남성 A씨의 사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소개받는 식사 자리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요. 절대 못 참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요. 군대, 직장에서까지 이것 때문에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눈치 주고 지적하기 바빠서 평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다 보니까 누가 이거 지적하는 것만큼은 못 참겠는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날만큼은 참고 싶었는데요. 아니, 여자친구 어머니를 처음 소개받는 날이면은 웬만하면 다 참지 않나요? 얼굴. 자네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걸 무슨 군대에서 지적을 군대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까. 군대에서도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문제 그날 평화로울 것만 같던 식사가 냉전의 서막이 될 줄이야. A씨의 신경을 콕 건드렸던 여자친구 어머니의 한마디. 아유, 젓가락질이 그게 뭐야. 우리 딸도 어렸을 때 젓가락질 때문에 나한테 많이 혼났는데. 하필 A씨의 가장 큰 컴플렉스였던 이 젓가락질을 지적하고야만 것입니다. 난 저거 섹시하던데? 이렇게 잘 집더라고. 잘 콩자반 집어. 같은 것도 저걸로 집어. 잘 집어, 이렇게. 잘 집어. 너무 잘 집어. 난 너무 못 치던데요. 저게 뭔 잘못이야. 한 기자님 생각이 좀 달라 보여. 사실 내가 결혼하는 거는 그 여자의 엄마가 아니니까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맨날 나오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난 아닌 것 같아. 그 여자친구의 엄마와 나 사이에 선을 제대로 긋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가시방석이 된 식사. A씨는 표정이 굳은 채 젓가락을 놓고 식사도 중지. 이에 미안해진 어머님은 눈치 보지 말고 편히 들라며 음식을 더 시켜주시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결국 그날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젓가락질을 지적받자마자 입맛이 싹 없어지는 게 그 어머님과는 눈도 마주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먼저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이 일로 여자친구가 냉전 중인데요. 여러분, 저 그럴만했지 않나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젓가락질 이게 뭐 애교 모양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였는데 순간 그때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렇지, 거기 건든 거지. 저질러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정말 고민이라면 다시 돌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의 의견도 양쪽으로 나뉘어서요. 젓가락질 지적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고 나가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자친구 어머님인데 라며 여자친구와 어머님의 편을 들거나 그래도 초면에 젓가락질 지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왼손잡이한테 오른손잡이로 바꾸라는 거랑 차이가 뭐야? 라며 남자친구 A씨의 편을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자, 어른의 젓가락질 지적으로 시작된 커플사이의 냉전.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11일 공개합니다. 1인 1메뉴 도대체 어디까지? 요즘 식당은 물론 특히 카페에 가면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죠. 1인 1메뉴 부탁합니다. 그런데 누리꾼들을 편가르게 한 1인 1메뉴와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이기로 한 날 한 친구가 늦는다는 연락이 와서요. 친구 3명과 먼저 SNS에서 유명한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우리 4명은 음료 4잔, 케이크 3조각을 시켜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친구가 도착하자 저희 매장은 1인 1음료 주문해 주셔야 된대요. 방금 커피 마시고 와서 그런데 디저트만 먹어도 될까요? 음료 주문은 안 하실 거면 테이크아웃으로 도와드릴게요. 자리에선 못 드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카페에서 쫓겨났습니다. 5명이 1인 1메뉴 카페에 가서 음료 4잔과 음료보다 비싼 디저트 3개를 시킨 게 쫓겨날 만큼 잘못한 건가요? 근데 1인 1메뉴인데 왜 1인 1음료로 해? 저같이 손님의 편을 든 사람들은요. 카페 측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응당 당연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반면 카페의 입장을 들어보면 1,000원짜리 쿠키 하나 시켜버리면요.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납품받는 디저트요. 하나당 5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남아요. 커피가 마진이 많이 남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네. 여러 명이서 저렴한 디저트 하나에 음료는 한 잔만 시켜 나눠 마시는 등 진상족들을 방지할 수 없다 하고요. 맞네. 디저트는 커피를 팔기 위한 품목일 뿐 카페는 음료를 파는 것을 넘어 공간 임대업이니 자리값이 포함돼 있다는 게 주장인데요. 그래서 디저트보다 마진이 높은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 1인 1음료를 고수하는 것이라며 편을 들어줄 것으로 호소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 카페는 저 카페 업주의 룰이잖아요. 그게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돼요. 그잖아요. 네. 어려워. 서로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카페 너무 어렵습니다. 카페의 1인 1음료 문제를 두고 저희처럼 네 편, 내 편, 용호, 상박, 자강두천 가려지지 않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7위 공개합니다. 10년지기 절친의 썸 어떡하죠? 이번 사연은요. 절친에게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낀 한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이럴 수 있죠? 10년지기 절친이 저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왜? 우연히 10년지기 절친이 한 남성과 다정이 있는 모습을 발견한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남성이 다름 아닌 2년 동안 자신과 만나다가 최근 결별한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자 A씨의 절친은 아직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야. 네가 싫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 눈물을 보이며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맘 약한 A씨는 친구한테 엄청난 배신감도 들면서 10년 단짝을 잃을까 봐 무서워요. 이 만남을 제가 응원해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라고 괴로워하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 배신감은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데서 오지 않았을까? 나도 완전 공감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귀는 상관이 사람이 없다고요? 난 상관없어요. 그분이 누굴 만나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권리가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나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 난 절대 이해 못해. 형의 전 여친을 형 절친이 만나면 안 돼요? 네. 왜요? 그거는 나랑 안 보겠다는 소리지. 왜? 절대 이 마음 응원 안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뒷기사 좀 들어봅시다. 절친이 A씨의 전 남친과 굳이 썸을 타게 된 이유. 너가 말해왔던 전 남친의 장점들이 나한테도 보이더라고.
우연한 기회로 A 씨의 전 남친을 만나며 사랑의 감정이 싹 텄다는 겁니다. 아, 요거는 또 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헤어진 사이라고 하지만 A 씨를 정말 10년지기 친구로 생각했다면 과연 친구의 전 남친과 썸을 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직 가장 큰 문제는 A 씨는 아직도 전 남친에게 미련이 있다는 사실. 아하. 이건 다르죠. 그래서 둘의 썸은 A 씨에게 더 잔인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래, 다르다 이건. 절친이 거의 뭐 바람 피는 수준이지.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 저거. 옳지 않지. 다 아는데.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거야. 난 내 사랑만 쫓아가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해야지. 친구한테도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싶은 게 얘기해야지. 이거 사귀면서 그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너 옛날에 걔랑 만날 때도 이랬어.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안 좋아요. 정 기자님 경험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저도 경험 많습니다. 경험은 이분께서 경험은 제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해당 사연의 누리꾼들은 이미 헤어졌는데 무슨 상관? 안 될 이유도 없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저런 친구 곁에 두어봤자 두고두고 짜증만 남. 손절이 답. 썸 단계면 당연히 감정 정리해야지. 친구의 전 애인과의 썸은 말도 안 되고 절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은 죄가 아니라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결혼 전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요? 연애할 때 연인의 첫사랑, 나를 만나기 전 마지막 사랑 등등등. 연인의 과거가 궁금하더라도 굳이 묻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죠. 하지만 한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무려 68%가 연인의 과거 연애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아내분들과 과거 연애사 오픈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아내분 거 압니까? 그러니까 몇 개 주워들어서 아는 거 정도 있는 거지. 정말 핵심은 모르는군요. 자세히는 몰라요. 과거에 이제 후배였을 때 난 옛날에 뭐 이런 일을 했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후배였을 때. 그냥 그때 얘기해서 아는 것 정도지. 그냥 그게 알아서 뭐해 내가? 나는 결혼을 잘 궁금증이 풀리잖아. 아니 그 궁금증이 불행의 아니, 씨앗이 돼. 정 기자는 연애할 때 다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과거 연애사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대답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갈 길이 여보세요. 멀어. 과거 연애사가 아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려야 되는 걸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예비 신부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결혼 전에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학자금 대출 4,200이랑 차 할부금 2,000 남는 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큰 소리로 화내더니 연락을 안 받아요. 당장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좀 미리미리 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저 사실은 빚이 6천만 원 있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 만나다가 이 와중에 언제 말해? 직전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니까. 왜 애매해? 직전은 아닌데 그럼 언제 말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6천이라는 빚이 결혼을 결정하냐 마냐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사람한테는 그 시점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안 중요한 사람한테는 전날 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자, 사랑만으로 결혼합니까? 경제권도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능력도 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이지. 결혼 안 하는 사랑을-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결혼식 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남자 입장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일부 누리꾼들은 더 나아가서 결혼 전 서로에게 어떤 부분까지 오픈해야 되는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귄 횟수, 동거 경험 야, 등의 연애사, 이거 국정원도 몰라. 병력, 정력. 전투와 유무 등등등 무궁무진한 과거 카테고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연애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인의 약 70%가 연인의 과거 이야기 때문에 다툰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인의 과거, 어디까지가 독이고 어디까지가 약일까요?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1위와 18위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제가 정말 노매너인가요? 직장인들의 뭐뭐 어디까지?
여느 때처럼 버스에 탄 20대 청년 A씨는 빈자리가 보여 망설임 없이 앉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저기요. 정말 매너가 없으시네요. 난데없이 한 여성의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거 왜 배려석에 앉아 있었나?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 아닙니다. A씨가 매너 없는 몰상식한 사람 취급당한 이유는 바로 아니 먼저 타셨으면 창가 쪽에 앉으셨어야지요. 창가 쪽 자리가 비었는데 복도 쪽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남성은 앉을 때 비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아니 그 뭔 상관이야. 창가 자리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구할 순 없지. 해주면 고맙고. 그 정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먼저 타야 창가 먼저 탄 사람은 창가에 앉아야 된다는 법이 있냐고. 없어. 없잖아. 자, 이 글을 쓴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본인은 5정거장만 가면 내리니까 복도 쪽 좌석에 앉은 것뿐인데 난데없이 노매너라는 말을 들었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 5정거장이 아니라 50정거장을 가도 내가 거기 앉고 싶으면 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 정거장 수 뭐 짧은 사람은 밖에 앉아야 되고 그런 룰도 없잖아. 없지. 아무리 그래도 뭐 좋게 양해를 구하며 비켜달라고 말하면 될 것을 사람들 다 보는 공공장소에서 당연한 규칙을 어긴 사람 마냥 몰아가는 게 A씨 입장에선 억울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 길 가다 뺨 맞은 거야.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도 버스 혼잡할 땐 그냥 알아서 안쪽에 앉아줘야지 라며 안쪽부터 앉아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보였지만 밖에 앉든 안에 앉든 본인 마음이지. 문제는 끝까지 버티고 안 비켜주는 사람들임. 그렇지. 잘 비켜주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먼저 타면 창가 쪽에 앉는 게 국룰? 이런저런 룰을 정하기 전에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일이 먼저 아니겠어요? 직장인 게시판에 올라온 한 팀장의 고민. 얼마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 때문인데요. 세대 차이군요 또. 요것도 저희랑 2대1로 싸우겠네요. 네. 여기서 선이 안 보이는 선이 있거든요. 거졌어. 네. 이거 거의 확정적으로 싸울 것 같은데 이것도. 팀장이 고민에 빠져 편들어달라고 한 이유. 팀장에 따르면 신입사원이 음료에 미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미칠 수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마셨길래? 아니 뭐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우선 출근 후에 커피 머신으로 가볍게 한 잔. 점심시간에는 믹스커피 3개로 진하게, 다방커피 또 한 잔. 퇴근 전에는 레몬가루 탄 탄산수 또 한 잔. 일주일로 따지면 신입사원은 캡슐 원두 5개, 믹스커피 15개, 탄산수 5개를 뚝딱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팀장은요, 직원 11명인 곳에서 신입사원 혼자 4인분을 먹는데 과하지 않냐라며 조만간 한마디 해줄까 고민 중이라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본인 얘기죠 이거? 아닙니다. 팀장의 고민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먹는 건데 혼자 그렇게 다 먹으면 나머지는 뭐 손가락 빨아요? 아니 더 먹으면 더 갖다 놓겠지. 아니,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먹으러 갖다 놓은 거잖아. 아니 물론 이제 그거를 믹스커피를 한 묶음 묶어 집에 가져가는 사람들. 그래 고무줄 갖고 와서 그렇게 하면 그건 문제. 업무 효율성 높이겠다고 졸려서 그거 좀 먹겠다는. 그래. 그 무슨 뭐 커피 머신을 들고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사내 복지로 갖다 놓은 거잖아.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내에서 많이 먹는 건 괜찮다? 자 여러분, 저만 사연 속 팀장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우선 팀장 편은 이게 말로만 듣던 탕비실 빌런? 아무리 회사에서 제공한다지만 적정량이라는 게 있지. 이람의 편을 들었고요. 반면 신입사원 편은 아니 본인이 사주는 것도 아닌데 좀 놔둬라. 먹으라고 둔 건데 굳이 눈치를 줘야겠어? 나였으면 퇴사가. 그렇다면 이 케이스는 어떠십니까? 옆자리 대리 일도 되게 안 하면서 에너지 드링크 2개 때리고 집에 갈 때 하나 챙겨가네. 이렇게 일부 직장인들은 일명 월루, 월급 루팡을 하고요. 그 일환으로 소확횡,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쓰라는 거고 공용 물품인 거죠. 개인 물품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 물품을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면 엄연히 이것도 법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 원칙을 횡령이죠. 들이대면 횡령이야. 네, 원칙을 들이대자면 그렇죠. 이걸 원칙을 들이대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만 누가 원칙을 굳이 들이대자면 그리고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갯소리지만 횡령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알고 게 있는 전제가 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먹고 살자고 탕비실 물건 손댔다가 운 나쁘면 상사 혹은 감사팀에 보고 올라가서 내 평판이나 인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든 적당히, 회사 비품은 회사에서만,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